한국의 살인사건 120화입니다. 와, 120번째. 네, 근데 120번째인데 정말 화부터 나는 사건이고요. 네, 일단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더 화나실 겁니다. 친딸 독극물 살인 사건. 참. 네, 또는 둘째 딸 독극물 살인 사건, 익사 위장 독살 사건. 이 명칭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화나죠? 네, 여러분들 이미 이제 이 제목에서 아실 거예요, 다. 네. 워낙 유명했던 사건이라 이것도. 네. 이거 발생한 게 2003년도예요? 네, 2003년도 10월 12일 날 가을이네요. 가을. 네, 일요일입니다. 근데 일요일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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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없이 찾아오셨군요. 네. 일요일. 네. 이 30대 그 여성이 있습니다. 안 씨인데요. 자신의 두 딸하고 조카죠. 조카를 데리고 수영장에 갑니다. 그럼 3명 아이들을 데리고 간 거네요? 네. 아이들 3명? 자신의 딸 둘, 외사촌, 그러니까 자기 오빠 딸. 네, 그러니까 조카 하나 이렇게 그 해서 그 경남 김해시에 있었는데요. 이 동네 수영장에 갑니다. 이게 아마 실내 수영장이었나 봐요. 9살, 딸이 9살이래요. 첫째 딸은 12살. 그다음에 둘째 딸은 9살. 그다음에 그 조카는 13살. 네. 네. 이렇게 세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 수영장에 갔는데 이때 9살 땐 둘째 딸이 물에 빠져서 이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풀 속에서 발견이 된 거죠? 네. 이 풀장 속에서 이 발견이 되니까 긴급 구조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네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어요. 말귀도 알아들었대요. 얘야 그랬더니 네, 대답밖까지 할 정도로 말귀를 알아들었대요. 그런데 병원에 옮겨가지고 5분 만에 결국 사망을 해버렸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김유희 프로파일러 물에 빠진 사람은 끄집어내갖고 인공호흡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의식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생존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거의 100%입니다. 일단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숨 쉬고 말하면 그거는 사망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경우는 9살짜리 딸이 특이하게도 2번씩이나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옮겨져가지고 더더군다나 병원에 옮겨서 네. 5분 만에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의 사망 요인 원인은 익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었다고. 네. 익사로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부검 경찰이 하거든요. 네. 그 부검한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보통 심폐소생을 하면은 해서 의식이 차려지면은 거의 살아나는데. 살아납니다. 근데 이 친엄마는 아니 아이가 죽었다는데 이게 뭐에 부검을 하냐 부검을 반대합니다. 근데 수영장 측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사건 많이 봤지만 아이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에 빠진 아이들 봤지만 이렇게 말이 안 돼. 심폐소생해서 의식이 찾아졌는데 익사로 사망한 사건은 없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의식이 깨어나서 대답을 할 정도가 되면 99.9%가 소생해요. 그런데 5분 만에 그 병원에 더더군다나 옮겨져서 사망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영장 측에서는 나름대로 익사 관련돼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전문가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의심한 거예요. 의식 찾았던 사람이 다시 죽는 일 없다. 그것도 2번이나 의식이 깨어났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다. 거기에다가 인공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이니까 아는 거예요. 저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배운 건데 이게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근데 이른바 얘기한 CPR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하면 코에나 입에서 이 물이 나와야지 맞아요. 그치? 물 먹었으니까. 네.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응급조치를 처음에 한 사람은 구조요원이에요. 풀장 직원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해봤는데 이게 코하고 입에서 어떤 비말 같은 것만 나오지 물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건 물 먹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드라마나 영화 보면 딱 했을 때 물을 확 내뱉거나 하면서 이제 의식을 차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런 증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물속에 잠겨있는 동안에 물 안 먹었다는 뜻이잖아. 네. 거기다 수영장 측에서 또 하나 얘기합니다. 보통 물에 빠져서 아이가 허우적거리면 소리를 치거나 그러면 살려달라고 그렇죠, 손짓을 한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소리 지른 적이 없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이거 의심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얘는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이거 다른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누가 살해했다고 생각한 것 같진 않아요. 수영장에서. 이거 얘는 물에 빠져서 익사한 게 아니고 뭔가 어떤 지병이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죽은 거지 이거 물에 빠져 죽은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수영장에서는. 네. 예. 왜냐하면 수영장에 그 엄마 같은 경우도 수영장의 그 어떻게 부주의다 이거 관리부주의다 니네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고 수영장 측에서는 아니다. 우린 그런 거 없었고 이게 익사는 아닐 거다. 분명 다른 원인이 그러니까 그렇지. 있어서 사망한 것일 거다. 그러니까 부검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건 사건으로 생각이 처음에 했던 건 아니에요. 수영장에서도 그냥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망할 것이라. 우리 책임 아니라는 거지. 이거 물에 빠져 죽은 거 아니다 이거. 뭐 심장마비가 왔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이라고 판정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경찰 입장에서도 이것이 부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던 것 같고요. 이 검찰 측에서도 이건 한번 그럼 부검을 해봐라. 엄마는 반대했어요. 네. 그런데 경찰에서는 해야 된다고 그랬고 수영장에서 특히나 적극적으로 부검해달라. 이건 네. 말이 안 된다. 더 요구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경찰은 이제 부검도 맡겼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된 사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위를 알아봐야 네, 경위를 알아봐야 되다 보니까 이건 변사 사건도 여러분 다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랬을 때 아이들 3명이 있었죠. 같이 갔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엄마 뭐 경위 듣고요. 또 큰딸. 그다음에 조카. 외조카가 있었으니까 이 2명한테 또 상황을 물어봅니다. 큰딸이 얘기했죠. 엄마가 불러가지고 동생이 탈의실에 다녀와서 네. 특이한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어떤 특이한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경찰이 아주 슬기롭게 물어봤겠죠. 네. 그랬더니 뭐 특이한 거 있다 그러면 엄마가 동생만 살짝 불러가지고 뭘 줬나 봐요. 나 맛있는 거 먹고 왔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뭐냐? 그걸 물어봤더니 비밀이야.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랬어. 그래서 자기가 엄마한테 항의했대요. 왜 네. 동생만 동생만 맛있는 거 주고 나는 치사하게 왜 안 줘서 그 엄마가 그러면 되냐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그 걔는 한 거예요. 네. 사촌 언니도 그런 말 하는 거를 들었다. 옆에서 들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음식물에 무슨 문제 있나 하고 경찰이 아마 의심할 것 같아요. 그럼 엄마한테 물어봤겠죠. 아니 뭐 작은 딸한테 먹을 걸 줬다고 하는데 큰 딸이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난 준 거 없어요. 라고 그 부인했죠? 사실 자체를 다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큰 딸이 동생 불러서 뭐 줬다고 얘기하는 거, 엄마한테 항의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들은 사촌 언니도 있는가 하면 실제로 그러면 엄마가 탈의실 쪽에서 둘째를 불렀는지 여부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안전요원이 봤어. 엄마가 탈의실 쪽에서 그 둘째 딸 싹 손짓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 요거를 받고 그다음에 걔가 거기 탈의실 앞에 도착하니까 엄마가 걔 어깨에다 손을 이렇게 얹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를 안전요원이 봤어. 네. 그걸 경찰한테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큰 딸이 말한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불러서 갔다 온 게. 그러니까 일단은 안전요원이 둘째 딸을 은밀하게 이 엄마가 부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큰 딸은 둘째 딸이 엄마가 뭘 몰래 줬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걸 한 거예요. 그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또 있더라고요. 장례 치를 때 있잖아요. 네. 장례 치를 때 이게 사촌언니라는 애가 아무래도 13살이니까 눈치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장례 치를 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나 관계가 조카인데 어떤 관계나 그러니까 내 오빠의 아이니까 딸, 네. 걔 입장에서 볼 때는 외숙모가 아니라 고모겠다. 네. 고모. 네. 그 장례식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모 근데 그 누구누구 진짜 그때 뭐 줬어요? 뭐 먹였어요? 이거를 애가 물어보는 거를 장례식에 왔던 지인들 중에 경찰이 그 사람들까지 단문조사를 한 거예요. 지인들 중에서 그 얘기 하더라. 그런 질문을 하더라. 애가 조카가 그 엄마한테 뭐 먹였냐고 물어보더라. 그거 좀 이상했다. 이 얘기를 경찰한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엄마가 탈의실로 불러서 둘째 딸한테 뭔가 준 건 명확하다는 거예요. 네. 네. 부검했죠? 네, 부검을 했습니다. 근데 딱 부검에 갔을 때부터 약간 시체 그 근육 색깔이 좀 다릅니다. 예.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그 사체 색깔을 보면 그 회색빛깔 난다고 해야 되나? 이게 붉은 회색이에요. 붉은 회색. 이게 안 보시면 몰라요. 약간 붉은데 회색이라고? 라고 하실 텐데 이게 몸은 붉은 빛인데 점차 약간 회색빛이 살짝 감돌아요. 그리고 이게 일반 시신의 현상이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게 얼음의 차가움과 되게 달라요. 그 서늘함이 있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선홍색의 근육 색깔인 거예요. 선홍색. 선홍색은 이제 사실은 경찰이 이미 이때 시신을 네. 보고 이 시신의 색깔이 선홍색인 걸 보면서 이거는 그 일반 익사 이런 거하고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 형사들이라면 저게 선홍색 근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선홍색이 나타나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동사했던 사람들, 네. 아니면 연탄가스 중독된 일산화탄소 중독된 사람들은 선홍색으로 빨개 가지고 이제 형사들 말로 이뻐요. 시신이. 맞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청산염 같은 거 알죠? 청산가리. 청산염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푸르스름하게 변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수영장에서 동사할 거면 수영도 안 할 거고 동사 아니죠? 이게 저 가스나 독극물 중독사, 일산화탄소 중독사도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수영장에서. 네, 네. 그러면 선홍색의 어떤 그 색깔이 나타나는 거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약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독극물일 거다라는 추정은 조금 했었는데 어쨌든 섣부른 판단은 안 되는데 부검 결과 부검했죠, 이제 그러니까. 네, 딸의 혈액에서 네. 네, 1ml 당에 예. 16.2 마이크로그램의 독극물이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아. 이거 청산염입니다. 청산염. 네, 이거 제가 조금 조사를 해왔는데 보통 혈액에서 16.2mg 아까 마이크로그램이 나왔댔잖아요. 근데 그 성인 기준으로 우리가 LD50이라고 하는데 보통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이 정도면 50%의 동물이 죽는다. 치사량 50%가 LD50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보통 성인이면 2.5에서 5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3배 가까이. 16.2. 네. 이건 이게 뭐 이건 진짜 뭐 독극물 넣지 않은 이상은 이게 크게 많이 주입하지 않은 이상 이게 발견될 수 없는 시사량도 어마어마한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어린애가 이 청산염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먹인 거죠. 예. 그러고 자꾸 뭘 먹였다는 얘기는 이미 경찰이 조사가 다 됐잖아요. 여기 이 순간부터 엄마는 용의자인 겁니다. 네.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애미가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걸 엄마가 모든 정황을 볼 때는 엄마가 아이한테 음식물을 청산염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줘서 아이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죽일 만한 이유를 경찰이 못 찾으면 이건 절대 안 되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러면 엄마가 딸을 왜 죽였는지 살해 동기를 경찰이 합리적으로 도출해서 찾아내지 못하면 이 사건은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들어갔죠? 네. 일단은 경찰들은 차곡차곡 다 수사를 합니다. 제일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사실 보험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같은 그렇습니다. 것들을 보는데 바로 전날입니다. 토요일 날인데도 네. 보험 가입이 되네요. 네. 직장으로 불러가지고 했대요. 불러가지고 가입했대요. 애가 죽기 전날. 세상에 이런. 근데 그 보험금을 낼 돈도 없어서 일단 그 보험 설계사한테 아니 먼저 대납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돈 낼게요. 라고 하면서 굳이 대납까지 요구하면서 그 전날에 둘째 딸 아이의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요. 상해보험을 계약했더라고요. 상해보험. 그래서 이제 또 그 일견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보험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망보험을 들어가지고 사망보험금이 훨씬 상해보험보다 셀 텐데 네. 상해보험을 들고 그 아이를 살해하겠어?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해보험밖에 들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면 상법 732조에 보면요. 15살 미만자는 사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이 안 돼요. 상법 732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험금 목적으로 만약에 든다면 상해보험밖에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 돈이 적잖아요. 네. 너무 적잖아요. 그렇다면은 다른 가능성을 한번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엄마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엄마가 계속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건 수영장이 관리를 잘못해서 니네가 잘못했다 이거지. 니네 때문에 우리 딸이 죽은 거야. 그러면 그게 뭘까요? 수영장한테 밀어붙여갖고 받을 수 있는 거. 수영장의 부주의 관리로 인한 뭐 손해 같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수영장이 고객이 사망할 때 1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결론은 뭡니까? 자기 딸이 익사한 걸로 판정이 나버리면 수영장에서 이 엄마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억이에요. 거기다가 상해보험까지 타면. 네.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제일 저는 의심스러웠던 게 그럴 것 같아요. 전날에 굳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 엄마가 했던 말. 수영장 측에 계속 부주. 사실 그 경찰 조사 때도 이런 말 그렇게 안 하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계속 엄마가 주장하는 거는 수영장이 잘못했어. 수영장이 잘못했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아마 이게 돈이 목적으로 둘째 딸을 살해한 것이 아닌가. 보험금의 목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이 그 부분을 속된 말로 추궁을 했겠죠. 전날 보험 가입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네. 이제 뭐 등등 했더니 이 여자가 한다는 얘기인즉슨 내가 그 전날 그 토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설계사를 사무실까지 불러서 이제 막 그거 경찰이 따졌겠지. 그 구태여 토요일 날 설계사까지 불러가지고 당신이 보험 넣게 하는 거는 이게 이거 이상하지 않냐? 이랬더니 내가 그거 한 이유가 뭐냐면요. 나 아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애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빨리 보험 들어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내가 불러서 보험 들은 겁니다. 내가 세상에 어느 부모가 지 자식 죽이겠습니까? 이 자식을 잃은 슬픔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러면서 막 흐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여기서 또 찾죠. 그래요? 아는 사람 누구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지는 얼떨결에 네. 보험을 지가 헐레벌떡 가입한 이유를 나 아는 사람 애가 교통사고 나서 엄청 다쳤길래 우리 애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내가 생각난 김에 급하게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다 적어줬어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좋아요. 그러면 그 아는 사람 누가 애가 교통사고 났나요? 그러니까 그 대답 못했어요. 거기서 이 여자는 한 번 또 무너진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 과거 생각이 났는데 엄마가 제가 20대 초중반 때인가 그때 친구분이 이제 보험 설계를 하시다 보니까 들어달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할까 이미 엄마 아빠 건 다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제 걸 들어놨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 걸 들어놨는데 제가 진짜 이상하게 그 3개월 후에 정확하게 제가 큰 수술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 보험 엄마가 되기 전에도 건강보험, 그러니까 제가 그 종합검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근데 3개월 후에 딱 이제 제가 큰 수술을 하게 되니까 보험회사 쪽에서 이제 조사가 나온 거예요. 미리 그거 하려고 앞두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3개월밖에 안 돼서 제가 바로 그 보험금을 탈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네,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생각했던 게 그 보험금 타는 게 아니라 엄마는 어떤 생각이 했냐면 내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애가 다친 건가? 애가 큰 수술하게 된 건가?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때부터 일체 보험, 저하고 제 동생 관련해서 일체 보험을 안 드세요. 근데 그러시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는 엄마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게 부모예요. 그게. 응?
내 자식 내가 보험 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러시는 건데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가 그거 하는 바람에 보험료 치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엄마예요. 이런 뭐 아유 그냥 이런 게 이게 애매해 이게. 그러고 나서 저희 엄마 그 보험금 탔던 걸 그 병원비로 쓰는 게 너무 아프셨는지 그대로 제 통장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진짜 부모 마음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화가 나네. 아니 나도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지는 알지도 못하는 보험을 내가 잔뜩 들어놨어요. 그 우리 딸이 어느 날 그 뭐 어디 치료하고 그 이제 그 강의하고 딸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성대 결절 뭐 이런 것 등등이 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보험금 지거 들은 거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보험 설계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했는데 전부 아빠가 들어놨다고. 엄마가 들어놓은 거, 아빠가 들어놓은 거. 그러니까 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애 거 들어놓고. 나는 나대로 들어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가 보험금 많이 탔죠. 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네, 같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에 이런. 근데 내가 판단할 때는 이 여자가 상해보험 들은 거 이거는 여벌로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이왕하는 거 네. 작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여자 머릿속에 주된 그 먹을 거는 수영장에서 사망했을 때 수영장 손님이 사망했을 때 받는 1억. 그게 왜 그러냐면 수영장에 써 있어요. 수영장 같은 데 가면 사망보험 1억 뭐 그 가입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이런 거 나는 평생 눈에도 안 들어오던데. 있어요. 조그맣게 써놔서 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사건 수사는 상당히 난해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요. 일단은 그렇다면 청산가리가 발견이 됐는데 독극물이 발견이 됐으면 이 엄마가 이걸 구입한 흔적이라든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구입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피해자애가 분명히 뭘 먹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뭘 탔을 거 아니에요. 청산가리 여기다 탔을 텐데 이게 뭘 먹였는지가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증거는 지금 이게 여러 가지는 그 엄마를 가리키고 있지만 명확하게 증거는 네.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수사가 한 2년 정도 걸렸대. 2년. 그러니까 이게 2003년도에 발생했는데 이 엄마 나중에 구속된 건 2005년 11월이거든요. 네, 한 2년 가까이 수사가 이어졌어요. 이게 뭐 간접 증거, 탐문 또 하고 또 보강해서 올리면 또 빠꾸 그렇잖아요. 그거 네, 아시잖아요. 네, 뭐 네. 이렇게 돼서 이게 유죄로 인정 되니까 기소하는 게 좋겠다. 불구속 상태지만 하고 올리면 검찰에서는 아니야 다시 이거 보강을. 기소하기 어려워. 이런 부분 한번 더 알아봅시다. 또 오면 더더군다나 감정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으면 이게 시간이 또 엄청 걸려요. 네. 이러다 보니까 얼레벌레 한 2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경찰이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은 건 정말 잘한 겁니다. 이거. 네. 사실 이게 올리면 반환, 올리면 다시 내려보내고 이러면 맥 빠져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담당 형사가 바뀌어버리면 이어받은 사람 별로 수사 의지 없어요. 근데 이거 내가 판단할 때 이 사건은 최초에 손댔던 형사가 계속 갖고 있었어요. 발령 안 난 겁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거의 2년이 됐는데 끝까지 그 경찰은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내용 등 낱낱이 해갖고 종합수사 결과가 있어서 이거는 엄마가 범인인 것으로 인정이 거의 된다고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한 거예요. 의심되는 정황을 낱낱이 기재해가지고. 예.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수사를 진짜 안 되니까 모든 감정들을 다 해요. 네. 이제 나중에 나겠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기본으로 하고요. 그렇죠. 진술 분석하고요. 뇌파 검사하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나중에 뭐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 해서 미세 표정 관련돼 가지고 또 뭐 감정도 하고요. 진짜 모든 할 수 있는 감정이랑 감정은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해서 검찰에 올리니까 검찰에서 그럼 일단 송치하십시오. 네. 검찰로 그 사건 올리시오. 이제 경찰에서 더 이상 또 오래 못 쥐고 있으니까 2년 넘으면 사실은 경찰 손에 있으면 안 돼요. 사건 수사는 잘 아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올리니까 검찰에서 받아가지고 야 의심이 되는 정황을 경찰이 낱낱이 기재해놨잖아.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거 기소 안 할 수도 없고 애매한 거예요. 저 검찰에서 터무니없이 그 정도 의심되는 정황을 경찰이 낱낱이 해서 보냈는데 털어버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검찰에서 한 번 더 손대자. 네. 그래서 한 게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진술 분석해보자. 근데 진술 분석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은 없어요. 없어요. 또 뇌파 검사도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해줘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진술 분석하고 뇌파 검사 그다음에 이제 그 미세 그 표정 관리 네. 이것까지 종합해서 경찰에서 낱낱이 의심되는 정황하고 합쳐서 뭉뚱그려서 재판 한번 회부해보자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마 최초 진술서를 경찰에서 받아놨던 게 그렇죠. 있었나 봐요. 그거를 아마 그 진술 분석을 했는데 뭐가 있었냐, 위독하다라고 딸이 위독하다라고 적었다가 이 사람이 두 줄 긋고 위급하다로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거 바꿀 이유 없거든요, 구태요. 네, 이게 이제 경찰에서 진술 받은 내용은 그대로 올라갔고요. 네, 검찰에서 이 엄마를 다시 불러가지고 당신이 사건 당일 있었던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시간대별로 시간 순서별로 한번 재구성해서 한번 진술서를 써보시오 하고 던져줬어요. 네. A4 용지를. 그러니까 검찰에서 했던 거구나. 네, 엄마가 검찰에서 시키니까 또 써요. 몇 월 며칠 날 뭐야 쭉 쓰는데 그 쓴 내용을 진술서를 딱 검찰에서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눈에 떴던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법이에요. 네. 딸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했더니 딸이 위독해서 뭐 어쩌고 이렇게 썼다가 거기 보니까 두 줄을 딱 긋고 딸이 위급해서 이렇게. 위독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고 위급은 그냥 급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음하고 연결시키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런데 위독이라는 말에 독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독자. 그렇구나. 네, 이게 우리 위독하다는 건 이제 목숨 위험하다는 건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독이라는 얘기 자체가 불편하구나. 네. 나 그 생각은 안 해봤네. 네. 그래서 아마 이 독극물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무의식. 네, 무의식이 사실 그냥 둬도 되거든요. 둬도 되죠. 네, 둬도 되는데 자기 안에서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자발적인 삭제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우거나 바꾼 어투를 보는데 거기에 무의식이 드러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술서에 어떤 슬픔이나 당황한 흔적 같은 게 없대요. 이게 일반적으로 분명한 건 엄마도 알잖아. 익사 아니라는 건 이제 드러났잖아. 네. 분명히 독살이잖아. 독살이라면 누군가가 내 딸을 죽인 거 아니야. 네. 내 딸을 죽였다면 엄마는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고 비통하고 슬퍼야 돼요. 근데 진술서 전체 내용을 보면 살해된 딸에 대한 어떤 그 분노라든지 이런 그 일반적인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진술서 내용 자체에. 그건 네.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그냥 뭐 글 쓰다 보면은 그런 감정이 안 드러날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요. 막상 그걸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과거를 떠올리다 보면 거기에 대한 감정까지 같이 묻어나는 게 보통이에요. 특히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친딸의 사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당황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이런 걸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놀랬다라든지 어쨌든 아니면 그 문구 자체에서 어떤 감정이라는 게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일부만 봤거든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고요. 이제 제가 경험으로 보면 어떤 이 피해를 당한 부모님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당일날 쭉 진행됐던 과정 순서를 한번 적나라하게 적어 보십시오 하고 시키면 거의 탄원서 수준이에요.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놈, 내 자식을 이렇게 만든 놈을 저 경위를 좀 써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다 써서 들고 온 걸 보면 한 거의 4분의 3은 내 딸을 이렇게 만드는 놈을 진짜 잡아서 응징해달라는 얘기만 아주 수두룩박박하게 거의 차지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게 정석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부모의.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네. 아주 건조하게 일정을 쭉 쓰되 자기가 범행하고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건 그거잖아요. 범행하고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술렁술렁 넘어가고 맞아요. 범행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쓰는 그런 그 범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패턴을 보인 겁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표현, 감정을 나타내야 되는 정서라는 부분이 나타내는 것 자체가 아예 없고요.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분량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 배당되고 할당되는 양들을
일찍이 적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건을 얘기하고 그때 상황을 얘기하려면 사건에 거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죠. 진술하는 게 보통인데 이 엄마가 작성한 거는 사건 전에 뭐 아이들이 어째 기상 왔고 어째 여기 써놓으셨네 교수님께서. 어이가 없어. 이거. 이 엄마 사건 관련돼서는 12%. 네. 전체 진술 중에서 사건하고 연관된 건 12%. 나머지 88%는 사건 전이나 네. 그다음에 사건 후에 일이에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10월 11일 날 2, 3시경에 조카 집에 도착했다. 네. 이거 사건하고 관련도 없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10월 12일 날 08시 30분에 일어나서 빨래했다. 그거 왜 들어갑니까? 그 일반적인 그 자식을 잃은 부모 같으면 일어나서 빨래하고 한 얘기 안 들어가요. 바로 다이렉트 들어간다고요. 9시 30분에 밥 먹었어요. 아침 식사. 10시 30분에 집을 나섰어요. 11시에 풀장에서 노는 걸 확인했어요. 등등 이렇게 쭉 나가는데 88%가 일상의 일을 적은 거예요. 네. 뭐 후에 나중에 병원 후송된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네. 거에 너무 치중이 돼 있고 사실 아이가 뭐 사건 관련돼서라고 하면 엄마라면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서 이거를 알려주려고 해요. 그럼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확인한 걸로는 뭐 2-3주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분량에 있어서도 어떤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도 이게 일반적인 진술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 거였었어요. 우리 이제 형사들은 뭐 이거 뭐 기법으로 다 알고 있는 네. 내용인데요. 맞아요. 자술서 쓰라고 해서 딱 그 던져놓으면 용의자는 사건하고 관련된 그 부분은 굉장히 소홀해요. 간단하게 될 수 있으면 줄이고요. 그러면서도 장수 채우고 본인이 얘기하는 게 요런 세세함까지 내가 다 적었으니까 믿어줘 하는 그 개념 속에서 무슨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똥 싼 것까지 다 적어 놓는다니까요. 그거 아무짝에 경찰들도 필요 없는 거고 그거 싹싹 다 지우고 나서 퍼센테이지 보면 거기서 어느 정도 드러나요. 근데 우리 방송 듣고 뭐 이거 바꿀 것 같아도 못 바꿔요. 본인이 되면 절대로 못 바꿉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기법이 이게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제가 평가하는 거 되게 많아요. 우리 기법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리고 그거 공부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이건. 여기서 이미 의심 받았고요. 그다음에 네. 뇌파 검사 들어갔죠. 네. 그다음에 이게 뇌파가요. 우리나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예. 뇌파 분석 결과를 증거로 맞습니다. 내놓았던 이거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 네, 그 이후에 사실 이게 정남규 사건에서도 뇌파를 했었던 맞습니다.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뇌파 검사가 어떻게 쓰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P300이라고 해서 어떤 자신이 목격한 그 대상물을 보면 익숙한 대상을 보게 되면 반응하는 거. 네, P300으로 딱 떠요. 뇌파가. 그래서 우리가 P300이라고 하는 사실은 0.33초인가 그렇죠? 네, 맞아요. 0.3초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P300 P300이라고 근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거짓말 탐지기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면을 보여줘서 그 뇌파가 움직이는 변화를 보게 되거든요. 반응하는 거? 네. 근데 이제 아마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됐던 뇌파 검사 그거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디다 넣는지 모르잖아요. 독극물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네. 그래서 독극물을 넣었을 만한 가능성 있는 음식. 네, 음식. 아이가 좋아하는 게 네. 뭐 있을까? 젤리? 젤리, 요구르트? 빵. 이 종류별로 다. 한 8가지 제시했죠. 네. 그거 툭 던졌어요. 뇌파 여기 다 준비해놓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에다가 청산염 섞었을 거니까 젤리, 빵, 뭐 요구르트 뭐 이런 거 한 8가지를 딱 제시하면서 뇌파가 반응한 거 0.3초 내에 그걸 딱 봤더니 요구르트에서 제일 민감한 반응이 나왔어요. 네. 이게 딱 뜬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뇌가 반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요구르트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요구르트를 어디서 구했는지 또 조사를 해봐야 되죠. 네. 그걸로도 뇌파를 또 검사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산 데가 슈퍼마켓 근처? 그 요구르트는 대체로 슈퍼마켓에서 사잖아요. 네. 그땐 편의점 많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의 대단한 것 같아요. 인근의 슈퍼마켓도 다 다 찍어. 경찰이 검찰에 가서 다 경찰이 한 거죠. 어차피 그 경찰한테 협조해서 한 거니까. 다 찍어서. 네. 그 요구르트를 먹은 걸로 0.3초에 반응한 음식물이 성산염이 섞인 음식물이 요구르트라고 일단 확정. 그러면 그 요구르트는 과연 어디서 구했나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구한 장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을 전부 찍어왔어요. 그래서 슈퍼마켓 사진 7장을 제시합니다. 이 슈퍼마켓입니까?
이거 보여줘요. 반응 없어. 2번 슈퍼마켓 보여줬어. 반응 없어. 3번 슈퍼마켓 사진 또 보여줬어. 그 순간 이 여자가 0.3초 내에 딱 뇌파가 반응했어. 아, 요 슈퍼마켓에서 산 요구르트 그 속에 섞인 청산염을 먹고 얘가 사망한 거다. 이제 이렇게 추정한 거죠. 네. 그렇게 보고서를 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진짜 아까 얘기하신 거. 네,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미세 표정이라고 해요. 미세 표정. 네. 미세 표정 관리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뇌에는 내가 딱 어떤 순간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뇌가 있고요. 제 이름이 지금 피지라 이런 게였는데 다음에는 이 표정 드러내면 안 돼라고 해서 억제하는 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의 차이가 뭐 말이 많아요. 뭐 0.4초다, 0.08초다. 그 아주 짧은 순간에 그 나타나는 잠깐의 그 표정이 있어요. 미세 표정이 있는데 그걸 포착해서 이 사람이 진짜 숨기고자 하는 감정을 우리가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보통 아이를 잃었으면 슬픈 표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그 8가지 절대 숨길 수 없는 표정,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그 슬픔의 표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눈이 좀 내려가고 입꼬리가 내려가는 약간 산처럼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 엄마 슬프다고 얘기하는데 얼굴 표정은 그렇게 짓고 있지 않은 거예요. 웃는 표정이라며 오히려. 네.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나의 아이를 찾아달라. 우리 아이가 납치됐다라고 했는데 엄마의 표정 자체가 슬픈 표정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얼굴을 보면요. 여기가 위쪽이 불수의근이고 여기가 수의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꼬리를 올리거나 입은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눈이나 이쪽 근육은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쪽을 봤더니 엄마가 이건 아닌 거야? 아닌 거예요. 슬픈 표정을. 이 여자도 결국은 보니까 그거네. 전체적으로 어색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딸을 잃은 엄마의 모습이나 표정, 행동은 아니었던 거죠. 네. 이 미세 이제 그 표정 관리로 보니까. 저희가 교육받을 때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의 우리나라 첫 사례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경찰에서는 또 검찰에서는 독극물 타살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원래대로 진짜 엄마라면 내 자식이 독극물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다면 이거 눈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펄펄 뛰거나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 쪽에서는 슬픔이 배어나와야지 맞거든요. 맞아, 분노나 네, 분노가 이글거린다든지 슬픔이 있어야 되는데 노. 전혀 이 여자는 그 관리 표정에서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종합해 볼 때 이 엄마는 엄마가 살해한 게 거의 맞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종합해 보면 2005년 12월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그렇습니다. 2년 흘렀으니까요. 네. 그 딸에게 독극물을 섞은 요구르트를 마시게 한 혐의, 살인 혐의로 이 엄마를 구속 기소를 했고요. 범행 동기는 보험금. 네. 네. 그렇게 결론 내린 거죠? 네, 노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변호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독극물 안 나오지 않냐? 집까지 압수수색했는데. 네. 입수 경위가 일단 없지 않냐? 그리고 숨진 딸한테 독극물이 검출됐다고 그게 꼭 엄마가 주입하고 엄마가 먹인 거냐? 그랬다는 저 근거 없다. 이제 저 변호인은 그렇게 얘기한 건데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재판은요 2006년 10월에 첫 1심이 나왔네요. 예. 검찰에서는 사형 구형을 했지만 예. 1심에서는 창원지법인데 무기징역. 항소했겠죠? 네, 부산고법입니다. 2007년 1월인데 무기징역. 역시. 네. 그다음에 3심 상고심도 갔네요. 네. 상고심에 2007년 6월인데 무기징역 확정. 그래서 이 여자는 무기징역으로 지금까지 이제 그 형을 살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내용인데 법원은 아직까지 거짓말 탐지기 결과라든지 네.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뇌파 검사도 인정 안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진술 분석, 행동 분석 이거 증거를 전혀 인정 안 했었는데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은 안 한다고 얘기했지만 인정한 거예요. 네. 그죠? 받아들인 건데요.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사건에서 이 정황만으로는 사실 제가 봤던
무죄했을 겁니다. 거예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 뒤에 숨겨진 예, 이 실제. 엄마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예. 이 사건은 무기징역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이때부터 지금 좀 우리 구독자님들도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이 사건 참 이 숨겨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공소장에 기재는 됐지만 검찰이 기소는 못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네. 예, 원래는 이제 경찰이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내용들인데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경찰이 이 여성을 그 통화 내용을 아마 감청을 했나 그렇죠,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남성하고 대화하는 게 나오는데 이 남성 나중에 내연남인 걸로 밝혀졌어요. 아, 나중에. 네, 근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 남성이 너 또 약 먹였지. 이때 아마 경찰들 저 머리 쭉 있었을 거예요. 너 또 약 먹였지? 그러면 또 약 먹였다는 얘기는 예전에도 약 먹인 적이 있다는 뜻이네? 그쵸. 누군가에게?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이제 수사했던 거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이 사망한 걸 따져봐야 되잖아. 네. 그래서 봤더니 이 남편 같은 경우 2001년 12월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요. 두 번째는 2002년도 6월 달에 이 여성의 그 친구가 또 사망했어요. 네. 근데 연관이 이 여성하고 다 있는 거예요. 딸은 2003년도에 사망했잖아요, 아까. 네. 2001년도 12월 달에 남편 사망. 2002년도 6월 달에 친구 사망했는데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고리가 나오는데 이 친구 있잖아요. 엄마의 친구 이 여성은 종신보험을 들어놨어요. 네. 근데 그 종신보험을 이 여자가 신청했던 기록이 있어. 보통 이 여성 수령자는 남편이 타야 되잖아. 그 친구의 남편이. 네. 근데 이 여자가 종신보험을 청구했던 기록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이제 좀 파고 들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뭔가 연결고리가 돼서 밝혀졌습니다. 이 남편 처음에 예. 2001년도 12월에 사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2001년도 12월 2일 날 정확하게 사망을 예. 했는데 이 남편이랑은 1992년도에 결혼을 했대요. 예. 그리고 98년도에 이 내연남이 생기면서 내연남하고 이제 만나고 있었어요. 남편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2001년 12월 1일 날 아마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김치를 담궜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랑 그 담근 김치를 나누어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남편이 이제 같이 그 동네 사람들하고 김치를 나눠 먹고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공안시경에 새벽에. 팔다리가 이렇게 뒤틀리면서 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사망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여자, 이 아내가 타준 커피를 마신 직후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김장하고 왔고 김장에는 들어가는 음식물이 굴이죠, 굴. 네. 이 여성이 와서 자기가 커피 타준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남성이 병원에 갔겠죠. 아니 남편 뭘 먹었어요? 뒤틀리고 병원으로 갈 수 있고. 잘못 먹은 거 있어 했더니 아니 김장에서 우리 생굴른 김장 먹었는데 김장김치 먹었는데 이 얘기만 계속 강조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이 부인이 남편 어떻게 살해했다고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폐류 그러니까 조개 종류죠. 폐류 속 독성분 이거에 의해서 체내 과민성 쇼크로 심폐정지가 왔다 하는 사망진단서를 떼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장례식을 치러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스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미스가 있냐면 나는 이 의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비브리오 폐혈증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악취가 수반되고 상한 굴이라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폐류에서 독소가 발생하는 거 이런 거는. 그리고 그러려면 그건 여름철에 바닷물에서 일때 고온일 때 바닷물이 이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거 폐류 독소 형성되는 거 이게 맞거든요. 근데 12월 1일이란 말이에요. 이때 굴은. 네. 그렇다면 이게 폐류 속 독성분 어떤 과민성 쇼크는 오기 상당히 어렵다네요. 전문가들 얘기는. 근데 의사는 굴 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내 의심 하나도 안 하고 네.
일단 그런 식의 사망 진단서를 끊어줬던 것 같아요. 네. 뭐 이 나중에 이 보다 보니까 뭐 마비성 자가 독성 증상 언급하면서 독극물에 의한 뭐 발생 소견도 있다라는 얘기로 잠깐 적어놓기는 했어요. 조그맣게. 네. 근데 일단은 생구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폐류에 있던 독성이 쇼크를 일으킨 거다라고 이제 의사는 진단을 했던 거고 그렇게 화장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 같은 경우는 1996년도 99년도 사망하기 몇 달 전에 4개의 보험이 가입됐어요. 4개의 보험이 3,700만 원. 미리 보험이 많이 가입돼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도 보험 목적의 사례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 네, 예. 이때 당시 그래서 4개 보험사에서 3,700만 원 탔어요. 네. 수령했습니다. 네. 근데 남편 사실 이게 화장도 하고 정확하게 뭐 알려지지는 않았으니까 뭐 정확하게 뭐 사실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단정하긴 어려워요. 어렵죠. 예, 어렵죠. 근데 이게 7개월이 흘렀던 2002년도 6월 사건 예. 때문에 예. 이게 거의 확실시 되는 우리가 뭔가 확증을 갖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 친구가 있대네요. 네. 이 엄마라는 이 여자. 네. 남편하고 아마 바깥에서 케이크를 사갖고 왔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케이크 같이 먹으려고 있다 보니까 이 여성이 사망한 여성이 아니 옆 동네에 그 뭐 엄마 있잖아요. 그 엄마 거기 케이크 갖다 주자고. 지 친구니까. 케이크 갖다 주고 올게. 그래서 그 자른 케이크를 갖고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주워서 먹었나 봐. 네, 이 여자가 준 거를. 남편이 자기 와이프가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여보 나 좀 이상 이러더니 갑자기 탁 쓰러진 거예요. 얼굴이 파랗게 변했고 호흡 부전이 왔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네. 10분 만에 케이크 갖다 주러 이 여자한테 케이크 갖다 주러 갔다가 10분 만에 돌아와서 여보 나 이상해 하면서 그냥 푹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네. 결국 사망 진단서 어떻게 나왔어요? 사망 진단서는 심장에 혈관이 막힌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이 보인다라고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별로 의심 없이 급성 심근경색 의증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른 건데 근데 다만 이때 얼굴이 파랗게 변하면 우리 요즘 말로에는 청산가리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병원 후송 당시에 수련의가 의무기록지 한 귀퉁이에다 조그맣게 써놨대요. DI. DI가 그거잖아요. 약물 중독 의심. DI. 작은 글씨로 이렇게 기재는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망 진단서는 심장혈관이 막힌 급성 심근경색 의증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도 이 사망한 남성 같은 경우는 자기 아내의 사망을 진짜 급성 심근경색 이런 정도로 봤던 것 같은데 한참 있다가 이상한 소식을 접하게 되죠. 이 남편이. 네. 이 남성이요. 어느 날 생명보험을 그 와이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수령자가 자신이 아니에요. 네. 엄마. 범인. 네, 범인인 거예요. 남편이 황당하죠. 네. 아니 내 마누라가 5천만 원이라고 그러네요. 사망진 보험금이. 네. 내 마누라가 사망보험을 들었다면 아니 당연히 그 수령자는 아예 안 써버리면 법적 상속인 나한테 수령이 되고 네. 또 지정해도 나한테 수령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친구한테 보험 수익자를 만들어 놨겠어요.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남편이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네. 보험회사에다가.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상하다 이거. 그래갖고 이거 지급 안 했어요. 네. 자, 보험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수령하겠다고. 근데 이 엄마가 범인인 엄마가 진짜 실제로 수령하겠다라고 가서 의사를 밝혀요. 근데 그때 사망 진단서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망 진단서 가족밖에 못 끊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것도 자신이 속여가지고 사망 진단서를 의무로 끄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명백히 남편이 있는데 아니 남편한테 보험 수익자를 안 주고 친구한테 수익자를 해놓은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도.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보험을 가입한 게 그 죽은 여성이 아니에요. 네. 아내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한 거예요, 이 여자가. 네. 이 여자가 그 죽은 사람 그 행세하면서 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가입했으니까 수익자도 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인으로. 이거를 보험회사에서 알아가지고 지가 거부해 버립니다. 네. 그런데 보험은 잘 아시다시피 청구하는 순간 기수가 성립돼요. 기수예요. 보험은 청구하면 사기죄 기수가 됩니다. 네. 미수가 아니고 기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거 뭐 있다 해가지고 수사를 해, 진정을 해요, 경찰에다가. 네. 근데 이 부분을 이거 증거 부족으로 내사 종결이 돼서 이거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남편 같은 경우에 요청에 의해서 부검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부검 결과 원인 불명의 대사성 산증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부검에서는 독극물이 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내사 종결, 증거 부족으로 인한 내사 종결이 된 겁니다. 맞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네. 이때 저 청산가을이 이게 그 도출이 됐다면 사건은 달라졌을 텐데.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사건은 무지하게 의심이 감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로는 기소를 못했어요. 네. 단지 사문서 위조, 동행사, 네. 사기 네. 이걸로 이거 의율이 됐죠. 네. 그래서 결국 남편 같은 경우는 증거 없잖아요. 네. 의심은 엄청나게 가지만 증거 없고 친구 같은 경우는 의심이 가지만 그 부검했을 때 그 독극물이 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사기 미수 그다음에 이제 사문서 위조 요거로만 기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국은 검찰 기소장에 그 수영장에서 살해한 건 살인죄. 네. 그다음에 남편은 그냥 의견만 거기다 기재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도 사문서 위조 사기 동영사 뭐 요거만 기재하고 살인죄 두 건은 그러니까 살인죄 의율이 안 된 거예요. 그 일부에서는 이게 살인죄로 인정이 아니에요. 됐다. 그 잘못 알려진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인정이 됐다라는 거는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문서 위조 행사와 사기 관련. 예, 그거가 인정된 거지 살인죄가 인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소장 두 건에도 남편하고 친구 이것도 불분명하고 의심이 간다는 내용으로 기재는 돼 있지만 살인죄로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한 거는 첫 번째 사건 자기 딸 죽인 게 유죄로 심증 형성하는데 막대한 그쵸. 영향을 미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여성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예. 청주 여자 교도소. 예. 네. 이게 재판이 거의 2년 가까이 끌었어요. 이거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더 진짜 많이 이슈가 됐던 건 사실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없었습니다. 근데 뭐 두 건의 어떤 유사 사건이 발견이 된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술 분석이라든지 뇌파 분석이라든지 이건 정말 치밀하게 했어요. 네, 인정이 되든 않든 모든 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고 어쨌든 뭐 직접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개의 범죄와 이 친딸을 죽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 예.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어쨌든 반응을 하고 있다. 뇌파 검사든 뭐든 신체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의 진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의심을 살 만한 여지가 100% 있다라는 것들을 다 모아서 같이 이거 뭐 회부한 거예요.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직접 증거가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했다. 사실 수사 이렇게 성의 있게 하면요 해결 못할 사건 없어요. 이렇게 수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수사해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나머지 남편과 친구의 사건이 공소장에 왜 기재가 됐겠어요? 네. 그거는 그 판사의 심증 형사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한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그 천하의 나쁜 이거 엄마 이거 성은 얘기합시다. 안씨 36살 범행 당시에. 근데 제가 채팅을 하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범죄자 이름이 송 씨였나?
네, 그때는 그 속상해하더라고 송씨. 네, 그 분이 분들이. 마지막에 채팅하실 때 제가 송가로서 대표로서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근데 채팅을 그거는 이제 농담으로 하신 거겠죠. 네, 뭐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저 김윤희 프로파일러나 아이고. 김복준이 김씨는 그 압도적으로 많은데 김이박은 그러면 맨날 사과해야 되고요. 네, 그거는 절대 아니시고요. 뭐 이건 나쁜 안씨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6살 막은 나쁜 안씨 엄마. 이거는 자식을 죽이는 이게 사람입니까? 이건 이게 쓰레기죠, 쓰레기. 나쁜 년이고요. 네, 이게 점차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남편 같은 경우 남편 그다음에 자기 친구 그다음에 더 이상 자식이 어떻게 보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딸까지 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나쁜 년이에요, 나쁜 년. 이게 나중에는 이 사건도 만약에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이게 친구나 남편 같은 경우는 아주 근접한 거리에 누구도 의사마저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공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한 거예요. 수영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그 물이 나오지 않고 흰 거품 정도가 나왔고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갖고 CPR을 실시했는데 당연히 나와야는 물이 안 나오고 거품 정도 나왔다면 이 사람은 숨 안 쉰 거잖아요, 물속에서. 네. 그러면 수영장에서 누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전문가거든요. 그들은 그 전문가를 너무 무시했던 거죠, 이 여자가. 엄청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경찰이 그 정도 기준 저 지식은 있거든요. CPR을 실시하고 기억이 돌아와서 대화를 할 정도 되는 사람은 99.9%가 소생해요. 물에 빠진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5분 만에 다시 죽었다?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죠.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 경찰 없을 거고요. 네, 항상 제가 착각한 거죠. CSI에 있을 때 선배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타살이 중요한 것보다 변사 사건을 아유, 그럼요. 더 중요하게 봐라. 변사가 사실 타살인데 변사로 묻혀서 아마 그냥 정말 수사도 많을 없이 거예요. 가는 사건이 많을 거다. 많을 거예요.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경찰에서 변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번만 실수하면 그 사건은 영원히 완전 범죄로 묻혀버리는 겁니다. 지금 앞에 두 케이스가 예. 다 그 변사였던 타살이었잖아요. 그러면- 변사로 묻혀버린 타살이었기 때문에 수사하는 단계에서 정말 꼼꼼히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 안 밝혀질 사건이 없다. 맞아요. 한번 그런 마음으로 사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 세상의 악랄한 그 이제 속된 말로 나쁜 년, 쓰레기 같은 년, 그 이 엄마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이거 아주 그 잔인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시 정말 꼼꼼하게 챙긴 간접 증거가 조합됐고 네. 그다음에 그 사건 이전에 발생했던 기소할 수 없지만 그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이 이쪽을 가리키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아마 이 사건 수사하는 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 두 건.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실 둘째 딸뿐만 아니라 첫째 딸과 이 조카? 조카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재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친딸 같은 경우는 나 이런 뒤집죠? 네, 뒤집습니다.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은데 재판장에서 이런 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조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둘째 딸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한테 그걸 먹고 와서 안 먹었는데 그냥 나한테 거짓말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 얘기는 그거더라고. 나중에 저 법정에서 한 얘기는 엄마가 준 요구르트가 아니고 어딘가 누군가 갖다 놓은 거 먹고 죽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거 없지 않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이게 진짜 사건은 항상 하다 보면 한 사람의 피해자가 아니라 엮여진 모든 사람들이 다 맞습니다. 피해자가 되다 보니까 다시는 이런 진짜 악마 같은 사람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아니면 우리 고모가 아닐 수 있잖아. 혹시 수영장 안에 고모가 불렀어도 수영장 안에 누군가가 청산가리 탄 그 요구르트를 놔둬서 엄마가 준 게 우리 고모가 준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준 게 아니고 걔가 그냥 먹고
어떤 다른 범인이 타놓은 거를 먹고 죽었을 수도 있잖아 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엄마의 표정, 미세한 표정 관리까지 그 모든 그 범행의 단서로 다 작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히 엄마가 범인인 거고 그게 인정돼서 무기징역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식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어디다 묻었을까요? 자식을? 얼마나 큰 그 천벌을 받을까요? 이 사람. 악연으로 이 아이는 태어난 거죠. 그 여자 뱃속에서. 아이가 마지막 했던 말, 엄마가 나 몰래 맛있는 거 줬어.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나만 아끼는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아이는 그렇게 믿고 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은 나름 의미 있는 사건이었어요. 정황 이거야말로 정말 정황 증거 어떤 조각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어떤 그 수사 기법 동원. 네. 네. 그다음에 여죄로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고 든든하게. 예. 아, 씁쓸한 마음을 네. 가슴에 품고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됐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네. 예.